크레이그 라이트가 미국에다가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. 이 백서를 등록을 하는데, 우리가 그 저작권이라는 것은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제일 밑에다가 카피라이트 괄호 C 하고 연도하고 내 이름 쓰면 그걸로서 바로 카피라이트이 생성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 그 저작권 협회에다가 이걸 신청을 하는데, 거기서는 특별히 이제 문서상에 오류가 없으면 그냥 다 등록이 돼요. 그래서 미국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 논문에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또 등록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 영국 런던에서 살면서 이거 영국에서 내 허락 없이 이 논문을 인터넷에 올리지 마라 해서 영국에서는 이게 못 올려진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제목 치면 그냥 뜨거든요, 우리나라에서는.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2020년 2월에 본인의 11만 그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다. 그리고 해킹 주소는 1FEX하고 CBIB7 이렇게 나가는 주소인데, 여기에서 11만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다. 그래서 내 그 프라이빗 키가 삭제가 됐다.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라이빗 키를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.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. 그런데 누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11만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프라이빗 키를 없애버렸다 이거야. 그런데 이 주소를 보니까 이 마운트 2014년 마운트 곡스 측이 해킹당한 그 주소와 같은 주소라는 겁니다.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 너가 그렇다면 마운트 곡스에 해킹한 범인이 아니냐,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하게 된 거죠. 그리고 2021년 5월 10일에 이 친구 소송을 많이 걸어 영국 법원에 5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,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코어 메인테이너를 포함한 그런 15명을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원래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들어가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달라는 거야. 그래서 그 코어 메인테이너를, 그 비트코인 메인테이너를 안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. 그래서 또 그런데 2021년 6월 말에는 영국 그 고등법원에서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승소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코브라는 그 비트코인.org에서 화이트 페이퍼를 관리하는 닉네임인데, 코브라는 더 이상 영국에서 백서를 다운로드 되게 하면 안 된다. 그런 명령이 된 겁니다. 법원으로부터. 그래서 이 친구가 본인 스스로는 사토시 나카모토고 내가 이 백서를 썼고 이 코드를 개발하고 했다.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아모리 샤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, 이 친구는 비트코인 캐시 ABC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한 4천 정도 되는 캐시 ABC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에 이 친구도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안 나타나니까 서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래.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인정이 되면 이점들이 많겠죠. 그 다음에 뭐 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. 제임스 하웰스라는 영국 친구인데, 이 초창기에 7,500 비트코인을 자기가 채굴을 한 거야. 그 당시에는 자기 컴퓨터만 가지고도 채굴이 가능했어요.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때는 채굴 공장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PC로 재미로 7,500 비트코인을 했는데, 자기 같이 살고 있던 여자친구가 이 컴퓨터, 밤새도록 컴퓨터 켜놓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불편한 거야.
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만두고 그 하드디스크를 뽑아가지고 그냥 뒀는데 나중에 뭐 이사하면서 그랬는지 하드디스크를 버린 거야. 그래서 프라이빗 키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말하자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죠. 그 비트코인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그 돈을 못 찾는 거거든요. 비밀번호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. 자기 돈이야.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.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면. 그래서 이게 되게 핫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찾는다고 또 이 친구가 버렸는데 그 쓰레기 갖다 버린 거기를 뭐 포크레인 이런 걸 가져와서 막 디비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찾았지만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그 2021년 1월 달에는 스테판 토마스라는 이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친구인데 요 디지털 월릿 요 프라이빗 키가 저장된 HDD에 요것도 이제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서 요게 그 당시 돈으로 한 2,8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10번 이렇게 비밀번호를 테스트하고 안 되면 이게 시스템이 파괴되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. 그런데 자기가 8회까지 시도했는데 못 찾아서 이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되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. 여기까지 우리가 비트코인이 뭔지, 비트코인의 시스템이라는 게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우리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 블록체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텐데, 비트코인이 무엇이고,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이제 숙제인데, 여기에 그 The Long Road to Bitcoin, 비트코인이 나오기까지의 이 긴 여정이다. 이런 얘기인데, 이것은 Bitcoin and Cryptocurrency Technology라는 요 책입니다. 이게 어느 대학에서 나왔더라? 대학에서 이게 여러 사람이 만든 공동 저자인데,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만든 책입니다. 그래 이 책은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요 클라크라는 분이 요거를 이제 썼는데 클라크가 이 저자는 아닙니다. 저자는 아닌데 서문을 쓴 사람이야. 요 서문에 보면 요거 클릭하면 요 주소를 이제 타이핑해서 보면 요게 페이지가 이제 꽤 됩니다. 꽤 되는 그런 서문인데 요걸 읽어보면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수많은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페이펠이라는 겁니다. 페이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해서 화제가 됐던 거죠. 일론 머스크가 그 페이펠에서 돈을 벌어서 이걸 자동차, 전기자동차 만드는데 자금으로 썼다고 그래요. 이게 페이펠은 기존의 신용화폐, 그 신용카드를 쓸 때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했던 겁니다. 그 200개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글로벌 플랫폼이다. 이게 우리 신용카드도 외국에 가서 쓸 때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. 그런 거를 해소하고 2022년 3월 기준으로 사용자가 4.3억 명 정도 되고 2021년도 총 결제 금액이 1,5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가 훨씬 많은 거죠. 예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거죠. 그 고객은 100여 개의 화폐 단위로 결제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화폐 단위로 56개의 화폐 단위로 계좌 인출이 가능하며 페이펠 계정에 25개의 화폐 단위로 잔고 보유가 가능하다. 우리가 내가 달러를 좀 가지고 싶은데 우리 은행에서 한화를 달러로 바꿔서 뭐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.
그런 이게 아주 쉽게 된다는 것 같아요. 저도 페이팔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. 그리고 그 페이팔은 1998년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바로 아래 팔로알토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주변인데 거기에서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. 지금은 본부는 산호세,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데 앨런 머스크하고 뭐 한 서너 명이서 같이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까 페이팔 보다가 이제 더 나아간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은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기술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.